이제 2, 4분기에는 이제 여러분 학습하실 때 참여하시는 분 중심으로 채널을 넓혀 나가는 작업을 할 텐데, 첫 번째로 지금 페이스북, 이게 어떻게 하면 팀블로그 하는 것처럼 페이스북도 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정구 위원장님 동영상 찍은 거를 어떻게 하면은 힘 합쳐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를 하느냐, 그걸 페이지 중심으로 하는 걸 한번 해보자. 그것도 협업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그래서 좋아요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게시물 있는 거를 조대공 하잖아요. 그래서 공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올리면 협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그래서 나는 페이지 협업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지난 수요일날 이야기하셨을 텐데 페이지 협업하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동영상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홍보를 할 때 이제 광고 전단지 형태로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홍보를 해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매체 종류를 2, 4분기에 집중할 것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재밌게 이벤트 형태로 지금 해서 알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 찍어 놓은 거를 조금 이따 이제 소상공인 이야기 할 텐데 QR코드 형태로 해서 지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QR코드를 찍어서 오프라인에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그 디스플레이 하는 거를 찍을 때마다 다른 동영상이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포스케어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포스케어. SNS 서비스인데 위치 기반 SNS 서비스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방문을 했을 때 체크인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느 레스토랑에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체크인을 했다라는 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포스케어에 알려주는 게 뉴스피드에 뉴스피드 라인에. 그러면은 근처 길 가다가 그 레스토랑에 방문한 사람이 포스케에 들어가 보면 이전에 방문한 사람들이 리뷰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체크인하고 리뷰 기능인데 포스케어가 그런 서비스를 처음 만들었는데 지금 페이스북이 그런 서비스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 서비스가 뭐냐면 좋아요, 체크인, 리뷰 서비스예요.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체리. 그래서 지금 페이지 종류가 6개인데 지금 첫 번째 있는 게 지역 비즈니스 페이지 종류잖아요. 그래서 지역 비즈니스로 세팅을 하신 분은 이 사용자가 그 페이지에 들어오면 좋아요, 체크인, 리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뭐 페이스북, SNS 활동하실 때, 비즈니스 활동하실 때 조대공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이제 그 비즈니스 하시면 도움이 되는 거고, 이제 지역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조체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정도로 공유를 합니다. 이제 지금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11시 모임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래서 그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무엇을 얻고 싶으신지,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세션 항상 이제 첫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SNS 마케팅 전반적으로 나는 이제 어떤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채널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 사용하고 있는 채널을 지금 제대로 최적화해서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관련해서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이렇게 하고 그럼 두 번째 시간에는 지금 오늘 소상공인을 위해서 SNS 마케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지금 민경택 대표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오늘이 지금 첫째 시간에 하고 싶은 거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러는 시간이니까 이제 여러분 이야기하고 민경택님 발표하고 싶은 거 한 15분 정도 부탁을 드렸으니까 이제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뭐 바로 들어가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예. 오늘 질문 있으신 분 없으면 패스 하시면 됩니다. 예. 패스. 오영수. 저 소상공 마케팅 배우고 싶어요. 예. 소상공. 예. 마케팅. 예. 네, 같이 했습니다. 이윤호. 네, 저는 이번에 초당 모임 못 나와서 그 관계 좀 알고 싶습니다. 윤경택 대표님이 제목이 뭐였죠? 하고 싶은 거. 세 가지인데 하나는 그 인터넷 SNS 강의 음. 활용하는 강의 그게 이제 제일 질문드리고 네. 파일 가면 그 UCC UCC. 예. 그 기획부터 시나리오부터 제작까지 예 제작 같이 한번 그래서 이거 하셔야 되니까 이거 하시면 날개를 다는 거니까. 그 못하시는 분이 저거 배워갖고 저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나와요 이게. 잼뱅에 잼뱅. 아니 사례 별 해주시고 그걸 갖고 또 하고 예, 여보세요? 예. 예. 지금 교육 중에 빨리 이야기하세요. 아, 편할 대로 하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예. 지금, 신대준. 예, 패스. 그 다음에, 김용현. 제가 소상공인이니까요. 소상공인. 네, 똑같은 거네. 예. 패스. 예. 그럼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 자기소개 잠깐 하시고 오늘 뭘 얻고 갔으면 좋겠는지 예,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소개. 안녕하십니까. 송민섭이고요. 오늘 또 같이 계신 분이 안면이 있는 분이 있고 태국 친구이신 분들도 대부분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서로 배우고 협업하고 재미있고 그런 시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둘째 시간 이야기할 거니까 그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조장 모임은 수요일 날 했는데 지금 이은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만 참석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수요일 날 만든 그 맵이 있어요. 네. 보셨어요? 예. 그거 보시고 네. 지금 하고 싶은 거 이제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소통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 3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조장 모임을 진행을 하는데 목표는 두 개예요. 지금 요 진행했던 것들 정리해서 이제 발표하는 거 3월 30일 날. 그다음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8회 정도의 제목 정도는 뽑아서 한번 진행하려고 그러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준비해서 3월 30일 날 이제 학습 모임 참여할 사람들 이런 거 하려고 하니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요일 날 못 오시니까 그 진행 내용을 온라인으로 보시고 의견을 개진을 해서 참석하시면 된다 그죠.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지금 이제 유튜브에 이제 동영상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액션이 되니까 저는 만드는 걸 기대되는데 다음 시간에도 없으니까 하여튼 생각을 해볼게요.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 영상을 지금 그럼 되죠. 시뮬레이션을 일단 시작을 해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요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지금 아웃라인 그러면 도대체 지금 토요일날 9시부터 하는 거는 이제 횟수가 사실은 8번 해야 되는데 애매하잖아요 지금 중간에 하기가. 그래서 뭐 일단 대충 하면서 지금 3월 30일 날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보죠. 그래서 요거 아웃라인을 쭉 적어서 이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경태님 발표를 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기 그냥 여기 잡다가 다른 건 아니고 이제 1월부터 우리 대표님 모시고 한 달 반 지금 이제 거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저는 이게 말 바꾸는 거를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거로 알고 있었어요. 뭐 하겠다 그래서 1000명 만들게 했는데 그거 안 한다 그랬을 때 굉장히 찔렸거든요. 솔직히 며칠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데 대표님이 이 SNS는 또 그냥 바꾸는 게 오히려 더 정상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핵심은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사업의 아이템이 조금 독특하고 전문적인 것인데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에서 다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온라인 쪽으로 가면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의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핵심은 온라인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온라인에서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제가 하는 그 건강사업의 일적인데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시키고 교육시키는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몇 분하고도 이렇게 디스커션하는데 서로 약속이 안 맞고 또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무료다 보니까 이런 그 강제성이 없으니까 뭐 필요하면 듣고 또 안 되면 안 듣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서 오히려 그런 거는 그러면은 SNS상에서 뭐 이북을 만들어 가지고 교재를 만들고 아니면 어떤 뭐 유스트림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어떤 교육이나 어떤 그런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방법론을 찾아보자는 게 제가 올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 달 반 해보니까 한 달 20일 해보니까 이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대중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상품인 유기농 1.3이나 산삼이나 아니면 유기농 그런 제품들을 이런 오픈마켓이나 아니면 창업가게 같은 이런 그런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있는 데서 그냥 체질과 상관없이 올리는 것을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봤고 세 번째는 또 그냥 올리게 되게 된 결정적인 것은 제가 1인 창조기업이다 보니까 생산, 제조, 유통 다 해야 되니까 도저히 뭐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게 시간적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맞춰주는 것도 좋지만은 뭐 그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맞춰주는 체질적으로 하는 것들은 교육과 더불어서 VIP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좀 의욕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런 분들만 아니면 중환자분들만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은 약간 숨기면서 특성화시키면서 그렇게 가려고 이렇게 3가지 방법에 대해서 글을 올렸더니 대표님이 한번 오늘 모임에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발표하라고 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그렇게 3가지 부분 다시 기억해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인터넷 SNS에서 교육시키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고 두 번째는 체질과 상관없이 제가 갖고 있는 유기농이라든지 인삼들을 오픈마켓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해서 매출을 만들고 싶고 세 번째는 제가 갖고 있는 진짜 특징적인 어떤 아이템들을 아주 소규모로 구체화해가지고 그 부분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싶은 그 3가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그래서요? 잘못 들었나요? 3가지를 어떻게 하시겠다? 어떻게 하시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온라인 쪽에서 SNS 쪽에서 매출이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런 매출을 꼭 이루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좋은 의견들이나 방법론들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온라인 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시도가 되고 있어요? 거의 지금 온라인으로는 초보고 하고 있는 것은 브로그 협업을 통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올리고 있고 아직 무슨 이런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채널들은 전혀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제 제품에 대해서는 그냥 왜냐면 그것도 정확히 알고 홍보도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되고 좀 완성된 콘텐츠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지금 전판 안 하고 브로그에 계속 콘텐츠를 만들고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단 블로그에서 보고서 연락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제 상담을 해서 매출로 연결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매출이 어느 정도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프라인에 제가 여기 올라온 지 2년 됐는데 농사 짓다가 유기농 하다 2년 됐는데 그 VIP 고객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그 집이 좀 중소기업 근데 그쪽에서 거의 매출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쪽에서 만약에 이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뭐 큰 액수도 벌고 또 이게 일정치 않더라고요. 또 뭐 이제 VIP 고객이 이제 일정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금액이 뭐 해서 평균적으로 한 200~300 정도 오프라인에서는 갈 때도 있고 또 뭐 그렇죠 뭐. 예. 근데 세 가지를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창업가게에서 셋 다 진행했으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셋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제일 우선적인 것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하고 또 SNS 쪽에서 그 중에서 제일 현실 가능하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접근을 해가려고 합니다. 또 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 개인적인 반응이. 이야기하는 게 세 번째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신대준 대표님이 한번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자료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연습삼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포토샵을 못 쓰니까 픽슬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픽슬러 배우지도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사진 하나 글 하나밖에 못 올라가니까 이게 경쟁력이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한 3개 만들어 봤는데 경쟁력이 좀 없어서 그것까지 다 배워서 하기에는 또 생산, 제조, 가공, 유통까지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저거는 좀 외주를 주고 싶어요. 사진 찍어서 좀 잘해주는 분이 그냥 올려주시고 관리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 거 하는 거 제가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건 제가 제목인데 여기서는 이제 인맥이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두 번째 같이 해가지고 그 자신이 갖고 있는 특히 이제 건강이 좋겠죠. 뭐 이준현 대표님의 주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어떤 건강하고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협업을 해서 제 아이템의 일부를 한번 같이 공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북이라든지 그런 관심이고 특히 이제 이 모임에서도 몇 분 공부하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 서로 시간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브로그 협업처럼 몇 시, 10시에 서로 열어갖고 제가 이제 제 자료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보신 분들은 보시고 질문할 거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다시 제가 간단한 동영상 촬영기로 해서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하고 싶죠. 제가 수요일날 오픈마켓 등록하는 거 한 1시간 정도 지금 강의할 예정이고 여기서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 샘플로 민경택 대표님 그 상품 상세 페이지 등록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다 자료가 되면은 제가 충분히 해갖고 수요일날 이제 그걸 사례로 올리고. 네. 그래서 어저께 대표님 금요일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한 3개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검사를 받고 괜찮으면은 이제 하고 정 안 되면은 외주를 주든지 그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신대준 대표님이 창업가게 오픈마켓에 이제 상품 올리는 거를 지금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다음에 그거를 강의도 만들고 그 지원도 하고 그런 거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예. 창업가게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하시는 건 하시고 예. 상업 가게에 상품 올리는 것도 이제 생각이 있으실 생각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3번 온라인 강의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판매하시는 아이템 관련돼서 지금 소개하는 강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상품하고 상관이 없이 상품하고 상관없고 현재는 많은 상관없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예, 아니 일반인들이 관심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체질이라는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만 뭐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이제 이렇게 강의보다도 그 시간에 만나가지고 서로 물어보는 거 물어보고 이렇게 1대1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대 일단 근데 해보니까 오프라인에 해보니까 1대1이 될 수도 있고 1대 다도 될 수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거에 따라. 열어놓고 누구나 하세요 해서 오는 사람하고 예, 관심 있는 사람. 행아웃이 제일 좋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런 부분들 좀 알아 기초를 알아야 제가. 예, 알겠습니다. 생각.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할게요. 강의가 아니고 발표입니다. 아니 이게 마케팅 3.0 생각하면서 이게 좀 재미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네. 이게 생각을 해보봤는데 말이 이렇게 또 아니 이게 유머를 섞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심각해져. 평소에는 유머가 넘치시는데 그러니까 글 쓰거나 이러 잘하는데 평소에는 약점 쓴데 교수가 됐었어요. 나가면은 안 돼. 사람과 스타일이죠. 아까 다시 먼저 새로 처음부터 가입을 새로 하셨어요. 가입은 된 거지. 가입은 됐어요. 근데 뭐안 돼요. 아니 아까 그 하는 걸 제대로 못 따라서 했어. 내가 쉬는 시간.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SNS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이 SNS 채널을 다 합쳐서 어떻게 하면은 효과가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소상공인께서 스마트폰으로 짜투진 시간에 잠깐 해가지고 뭔가 지금 많은 걸 한다라기보다 하나 정도만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려 그러면 어떠냐. 그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시간 많이 투자 안 하고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은 지금 오전에 하신 거예요. 유스트리머로 생방송으로 올리는 거예요. 페이스북 연동해서. 그거를 뭐 10초에서 30초짜리를 그냥 재미있게 올리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질에 안 맞는 신문을 못 하세요. 찍어서 올리는데 재미가 없어.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하면은 대단한 그 동영상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부담 없이 가이드라인 1, 2, 3 이 정도만 가르쳐줘도 볼만한 정도의 동영상이 나올 수 있는, 요게 지금
가치가 엄청나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방법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교육도 막 하고 있는데 이 배우신 분이 이 원래 센스가 있어갖고 하시는 분은 잘하세요. 근데 10명 중에 한두 명이고 8, 9명은 들어봐야 한두 번 해보다가 쑥스럽고 부끄럽고 안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 이런 교육을 하더라도 안 그러면 컨설팅을 하더라도 10명한테 이야기했더니만 반 이상이 실행을 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정도만 나와도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하루에 짝투리 시간에 동영상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페이스북을 활용을 잘 안 하시긴 하는데 근데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매일 뭔가를 이제 홍보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은 제목이 페이스북 전단지 마케팅이잖아요. 이게 3년 전부터 제목을 저렇게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전단지를 만들어야 페이스북에서 홍보를 하거든요. 근데 전단지가 없이 페이스북에서 전단지 마케팅을 하자라고 샘플을 하나를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못해. 왜 못하냐? 전단지를 못 만들어서 못해. 그래서 지금 월요 모임에서 전단지 만들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또 민경택 대표님 조금 전에 피드백 주신 것처럼 한 달 반 동안 배웠는데 누가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못하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동영상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원래 취지는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맞춤 액자를 어떻게 만들어서 쉽게 이렇게 만든 방법을 알려주면 자기 것도 쉽게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취지인데 이제 기능 배우는 데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전단지도 지금 1, 2, 3 기능을 막 잘 쓰고 이런 것보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반 들어보니까 지금 민경태 대표님도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팁을 제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시간만 들어도 한두 시간 좀 모자랄지 모르겠는데 한두 시간짜리 한 두세 번만 들어도 지금 요 정도까지는 만들겠다. 나이 상을 다 빼고 요 정도까지는 만들겠다. 지금은 이미지 하나에 글 한 줄 넣는 거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뭐 반짝반짝 글자 샥 이렇게 느낌 나는 정도까지는 지금 다 빼고 그것만 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아니 근데 그거는 지금 유원지 대표님한테 제가 잠깐 부원하자면 그분이 잘 가르쳐줬어요. 그거는 잘 배웠으면 가능해요. 근데 제가 복습도 못하고 배워갖고 와서 복습도 못하고 제가 적용을 못 시켜보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그러니까 그분 잘못은 아니고 제가 부족한 거죠 뭐. 예. 그러니까 뭐 커플이라는 게 이제 참여한 사람하고 이제 하는 사람하고 이제 갭을 자꾸 좁혀 나가야 되니까 또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능 쪽으로 많이 간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제가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넘어가고 아이디어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토요일 9시부터 11시까지 하는 동영상을 어떻게 하면 UCC 형태로 이제 가볍게 홍보 영상을 만드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 없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그냥 개인이 센스 있는 사람이 만들어서 히트치는 사람은 간혹 있고 그냥 보통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내가 배워가지고 짧은 시간에 아까 8주 이야기하셨는데 그냥 지금 한 8주도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8주 정도 배우면 잘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럼 SNS 마케팅을 지금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뭐 교육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제 교육 듣고 성공했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들어봤어요. 슬퍼요, 슬퍼. 네. 그래서 뭐 성공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건지 뭐 고맙다고는 이야기하시는데 뭐가 좀 혹시나 싶어가지고 성공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페이스북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할 생각을 안 했는데 교육받고 페이스북은 잘 사용하고 있어요. 덕분에 뭐 이러는데 그래서
성공하셨냐고요. 베이스를 좀 열심히 사용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실제 지금 샵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적용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에 결과부터 말씀을 우선 드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차별화예요, 차별화. 키워드가 차별화. 유일과 차별화. 그러니까 그거는 도구를 배우고 기능을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매출 올리기에 뭐 한 달에 2, 300만 원, 3, 400만 원 그렇게 바쁜데 도대체 생각을 새로운 걸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거의 99%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예도 있고 결국은 살아남으려면 차별화 하시는 분은 살아남고 못하면 지금 현재 현상 유지하다가 그냥 도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핵심이고 두 번째 결론은 타겟팅을 하셔야 된다. 그냥 내 물건 쫙 진열해 놨고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으면 망하는 지름길. 왜냐하면 가격하고 품질이 좋은 거, 가격 싸고 품질이 좋은 거는 소상공인 같은 거 누가 다 하죠 지금? 가격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소상공인이 취급하는 제품을 누가 다 하고 있죠? 대규모 마트에서 다 하죠. 여기 SMM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대규모 기업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골목 상권으로 대규모 기업들이 뭐 하다못해 편의점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시간 지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하고 맞물리는데 하여튼 가격 싸고 품질 좋게 하는 걸로 승부하기에는 거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로 오면 그래서 뭔가가 이 타겟팅을 해서 그 타겟된 사람들한테 차별화된 걸 보여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앞으로 그럼 뭘 할 거냐. 다음 시간에 소상공인을 계속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당장 또 주제를 바꿔가지고 지금 또 다른 방향에서 지금 SNS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피드백 주시는 대로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이 주제니까 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교육을 만들고 싶었다고 하실 분도 있고 나는 소상공인 정말 컨설팅을 해서 정말 내가 아는 소상공인 부르다가 그러면 여기 부르기는 어려우면 그 맞춤 액자 촬영하듯이 그 업체 찾아가가지고 같이 한번 해본다든지 하나 정도는 그렇게 이게 의미가 있지. 뭐 도구 이야기하고 뭐 우리끼리 차별합시다, 얘기를 합시다, 뺑난 이야기해봐야 소상공인 없이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정부 위원장님도 뭐 소상공인 중에 한 분인데 이제 차별화 유의라고 이제 직접 막 하시면 좋은데 어렵다고. 그 마인드를 쉽게 이렇게 바꾸는 게 지금 엄청 많이 바뀌셨는데 불구하고 지금 국가의 양복을 팔고 있는데 저가를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뭐 잘못된 게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 맞는 부분에 있는 분이라도 초빙을 하든지 찾아가서 해야 계속 한다라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이제 살펴서 쪼개서 보면 현재 상황은 하여튼 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대체로 보면 뭐 샵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 전에 또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여기 이천에 편의점을 하나 운영하는데 지금 한 두 사람이 하루 종일 24시간 문을 열어야 된대요. 24시간 운영하면 400만 원을 줄 수 있는데 사람 소개를 좀 해달라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할 사람 많은 거 아닌가? 이랬더니만 뭐 따져보니까 야, 장난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24시간을 두 명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아르바이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 쓰냐, 두 명 쓰냐, 세 명 쓰냐. 한 3명 정도 쓰면 2, 300만 원을 줘야 돼요. 두 명이 운영하는데 아르바이트 3명 쓰면 100만 원.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할 사람 좀 와라 이 이야기더라고요. 결론은.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보통
가족이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그럼 온 가족이 붙어가지고 지금 샵을 하나 운영하는데 한 달 수익이 200~300만 원 넣으면 다 해. 근데 보면 마이너스인데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 교육 오신 분들 보고 마이너스는 응당하면 되지 왜 하시냐? 인테리어 투자하고 이 임대료가 있는데 이 장사를 그만두더라도 임대료 나가야 된다 그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버리고 나가려고 작정하고 내놓으면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그냥 인테리어 냅두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 따라가지고 조금이라도 이거 끌어야지. 하여튼 돈을 보상을 받고 하려고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이런 분이 많이 있더라. 이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삼중고라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경기 자체가 안 좋다고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안 좋은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하면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꾸 성장 쪽으로 가는데 이제 성장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고용 시장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고용이 불안해지면 전부 다 소상공인으로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 어려워서 경기가 좋아지면 그러면은 소상공인이 잘 될까요? 우리나라가 너무 높대요. 자영업 비율이. 그래서 아니 지금 뭐 작을 때는 뭐 150만, 200만, 많을 때는 뭐 700만, 뭐 이게 사람에 따라 집계가 틀린데 700만 잡습니다. 보통 뭐 소상공. 한 300~400만 잡더라도 이 보수적으로 그러면 300~400만이 있는데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 더 많이 늘어나죠. 경기가 좋으면 줄어들죠. 그럼 줄어들어서 잘 되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 어떤 거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아까 결론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줄어들면은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은 좋아지는 쪽으로 사람이 싹 빠져나가면 경쟁자들이 없어지면 여기 수익이 늘어난대요. 근데 여기 한 달에 야 300, 400 번다 뭐 이런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같은 사람이 또 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소상공인은 좋을 때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은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좋으면 경쟁자가 나타나서 안 되고 안 좋으면 안 좋아서 안 되는 거고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차별화. 차별화죠. 차별화만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하여튼 그거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삼중고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골목으로 들어오고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가 그러면 차별을 해야 되는 걸 모르냐? 다 알아요. 누가 몰라서 안 하냐? 너가 해봐라 차별을 할 수 있냐 그래서 보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살아남기 바쁜데 언제 공부하냐 그거 시간도 없는데 안 그래도 지금 밤잠 안 자고 가는데 그 다음에 해봤어 하도 해라 그래가지고 했어 소용없더라. 누구랑 어떻게 해보셨는데요? 똑같아요. 제가 컨설턴트나 강의를 받으러가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보아가지고 메시지 올려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려라 그래서 뭐 한 달 내내 봤는데 매출하고 아무 상관없더라. 안 되더라. 핵심이 차별화, 그 다음에 진정성을 가지고 컨텐츠를 자기가 뭔가를 어필을 하지 않고 그냥 감동이 없는, 영혼이 없는 게시물을 맨날 올리고 해요. 소용이 없는데 그게 이제 그것도 아세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그럼 그거를 1, 2, 3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라. 그런 거를 광고 전단지나 동영상이나 그런 팁을 손으로 딱 찍어줄 수 있으면 이게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어요. 저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세 가지
위험 부담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도대체 차별화하고 있는 분 없냐 그러면 유튜브를 제가 한 달 동안 뒤져가지고 몇 개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많아요. 유튜브에 소상공인들 차별해가지고 성공했다는 사람 많고, 성공했다고 소문나니까 뭐 KBS에서 소상공인 성공 사례 해갖고 또 나오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 그 용산에 지금 뒤에 보시면 가려서 안 보이네. 뒤에 보시면은 맥주 지금 냉장고가 딱 보이죠, 그죠? 네. 이분도 똑같은 상황을 겪은 거예요. 몇 년 전에. 계속 대규모 상권이 골목으로 들어오고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내가 망하겠구나 이걸 피부로 팍팍 느끼셨대요. 할머니야, 할머니. 이 운영하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그만둘까? 뭔가 다른 걸 할까 해서 본인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게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우리 집에 그래도 맥주를 사가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때 또 이 맥주 하우스인데 셀프 서비스 하는 게 유행을 했대요. 그때 처음으로 막. 요즘 또 뜸한데 아시죠? 호프집인데 맥주병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박스 들고 다니면서 담아가서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빈병 들고 가서 계산하는 거. 그런 걸 이제 한동안 유행을 했었어요. 모르세요? 그게 있으시네. 술을 안 좋아. 예. 그래서 그러면은 아예 그거 하면 돈이 맥주 한 병에 뭐 5,000원 이렇단 말이에요. 조그만 거 한 병에. 그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앞에 테이블을 갖다 놨고 원하는 대로 가져가서 테이블에서 마시고 원가에 계산하고 가면 반값에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안주 팔고 이 생각을 했대요. 할머니가 그런 거 보고 그러니까 벤치마킹하고 실행을 해보자 한 거죠.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원래 편의점 안에 막 잡화가 엄청 있던 거 다 없애버리고 지금 이 맥주 이 냉장고만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안주 세트하고 이 완전 편의점이 아니고 이제 호프집이 된 거지. 대박이나. 최근에는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를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할머니도 할 수 있다. 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KBS 방송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따라하는 사람이 여기 찾아가가지고 막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대요. 저도 여기 가보려고 그랬는데 못 갔어요. 기회되면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어느 동네인데요? 용산. 용산이요? 네. 그래서 저도 맨날 그 방문도 안 하고 강의 스포제로 자꾸 써먹으니까 미안해서 뭐라 하나들로 가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만 하고 맨날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 관심 있는 분들 많으니까 같이 가요. 그래서 가봅시다 진짜. 그래서 지금 타겟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몸으로 하신 거죠. 평상시에 맥주 사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타겟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벤치마킹을 한 거죠. 그래서 이미 그런 상권에 맞는 아이템을 이제 기존에 하고 계신 분이 정답을 아세요. 대시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나한테 많이 사가는지는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거하고 유사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해서 재미없으면 이제 한 1년, 2년 하다가 다른 거 하실 수도 있고 맨날 앉아가지고 다른 거 말고 고민하실 수도 있고 계속 그렇게 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할 때는 마켓 3.0의 핵심 요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트렌드에 따라서 요새 소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맥주를 골라 먹는 맛에 재미를 느끼는구나. 맥주가 맛있는 게 아니고 골라 먹는 맛에 재미를 느끼는구나. 요거 마켓 3.0에서 간파를 하시고 지금 내가 따라하면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타겟팅해서 고객한테 맞춰줍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갈 텐데 마켓 3.0에서 핵심은 지금 재미,
감동, 광고 전단지 동영상을 예. 활용해서 지금 소상공인 방문하는 사람한테 감동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박 감독도 키워드가 감동 있는 걸 딱 끄집어내셨는데 저는 가슴이 찌릿찌릿했다니까요. 야, 인정만 났다. 근데 그거를 8주 동안 교육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아무짝에 소용없는 감독이다. 그냥 1시간, 2시간 해서 툭 던져줬는데도 도움이 되는 걸 끄집어내시면 대박이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8주 동안 한 거라고 4주 동안 일주일에 하던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으면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이 안 된다고만 하는데 정말 안 되냐? 해봤다고도 하는데 안 되냐? 정말 안 되나요? 보시면 SNS 마케팅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살펴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빠서 못한다. 근데 이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려 그러니까 못하는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을 싹 바꿔보면 아까 예에서 본 것처럼 이게 기회인 거예요. 기회. 지금 대규모 상권이 골목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내 매출을 뺏어가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차별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소셜 환경이 됐기 때문에 아까 용산에서 지금 그 차별화를 해갖고 하면 처음에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맥주 마시러 오지만 이게 하나의 명소가 된 거죠. 냉면 잘하는 집, 장충 족발 이런 것처럼 용산 맥주집처럼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손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샵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차별한다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소셜 시대가 되면 이 두 가지가 이게 제약이 없어져요. 시간과 장소. 하나 더 들으면 사람도 제약이 없는데 세계.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랑 지금 내가 손님이 될 수 있다. 그동안은 지금 근무 시간에만 했는데 24시간 알바서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소는 오프라인에서만 했는데 온라인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오프라인에 오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동안은 타겟이 맨날 고정 손님들만 타겟으로 했는데 이제 막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내가 유명해지면 막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소셜로 가능해진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아시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내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도전이라는 거죠. 엄청난 기회잖아. 그런 거고 지금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사람도 부족해서 안 된다. 해봤더니만 안 되더라. 이 세 가지 때문에 못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언제 어디서나 누구랑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자기 거를 생각해보고 벤치마킹하면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평생 가고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샵을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먹방 쇼 많이 해서 지금 먹는 쪽은 좀 뭐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하는 데는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 이야기가 아니다. 남들은 뭐 30년 원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소셜에서는 지금 1년 만에 원조가 될 수도 있다. 남들 안 하는 다. 그래서 도전의 기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특이사항이 전단지가 다 어디로 들어갔죠? 앱으로 다 들어갔죠.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배달 소상공인 샵 배달 앱들로 다 들어가서 지금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이거를 서비스를 한다라고 매출이 늘어나면 다 같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남은 거 뺏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으면은 결국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이 서비스 하는 사람 좋은 일 시키지 소상공인은 전체 매출을 남한테 주고받고 자기가 서로 주고받잖아요. 왜냐하면 소비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 규모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출 일부를 뜯어가지고 이런 회사에 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쉽지는 안 하지만 자기가 운영하시는 샵의 앱을 같은 분야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하고 만들면 그게 뭐 대박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그 특화된 서비스로 만들 수 있으면은 그게 하나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직접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협동조합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세요? 소상공인 협동조합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네, 만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일반 협동조합이 5인 이상이면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 업종에 계신 분이 5명 이상 모여가지고 지금 이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기반으로 지원을 많으면 한 7천만 원에서 1억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컨설팅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들었으면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냐. 근데 이제 지원 받는 것까지는 이렇게 포기하면 잘 하세요. 결국은 돈이 막 5천만 원에서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쓰기 바쁜 거예요. 그럼 시간 지나면 돈 다 쓰고 나면 죽은 협동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차별화하는 데다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차별화해서 하다못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만 해도 어마어마한 걸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유튜브 채널 활용하고 그 다음에 픽셀로 광고 전단지 만들고 한 것들을 하다못해 페이스북 페이지라든지 카카오 스토리 채널에만 혼자서 맨날 올리기 힘들잖아요. 근데 소상공인이 하나의 이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뭔가 제목을 특화된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네, 차별화된 거. 그럼 그 브랜드를 지금 5명이 동시에 계속 맨날 하는 건 아니고 5명이 하니까 역할 분담이 줄겠죠. 그래서 저희가 5명에서 블로그, 팀 블로그 하고 있는데 성공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3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사람들이 팀블록을 하면 자기 게 아니니까 안 한다 그거든요. 제가 한 이야기는 왜 안 할까요?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안 하지. 그렇죠. 자기 하는데 시간 투자를 했는데 돌아오는 게 있으면 하지 마라 그래도 하죠. 핵심이 말이 팀블로그는 안 된다가 핵심이 아니고 팀블로그를 하면 돌아가는 게 없다가 핵심인 거죠. 그러면 질문이 뭐가 되냐면 팀블로그를 해서 돌아가는 것을 과연 만들 수 없을까? 가 질문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냐? 해보니까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는 건 없는데 성취감이 남는 거죠. 지금은. 근데 그거를 소상공인한테 접목을 하면 이제 블로그를 모바일 스마트폰 가지고 일상생활의 블로그를 사진만 찍는 거예요. 쭉쭉쭉. 그다음에 한 줄 사진 한 장에 대해서 한 줄 한 줄 코멘트만 매일매일 사진 한 5장씩 해서 5줄 적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팁인 거죠. 블로그는. 그거는 2시간 그다음에 반복 훈련을 한 4-5번만 하면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혼자 하면 100날 혼자 해도 상위 노출이 안 돼요. 근데 이제 5명이 같이 이렇게 하시면 한 달 투자하시면 지금 1방문자 100명, 제일 못가는 1방문자 1000명, 그 다음에 상위 1%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하시 안 하겠어요? 안 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매출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아직까지 숙제는 있지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핵심은 같이 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앱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뷰티샵 그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인데 이정훈 대표님 QR 코드 혹시 쓰세요? 아, 해놓으셨어요? 네, 해놓긴 했는데 잘 안 QR 쓰는. 코드를 읽으면 어디로 가죠?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네. 그러면 감동이 있을까요? 감독님. 그래서 QR 코드를 딱 입었을 때 지금 동영상으로 가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 감동 플러스 공감 플러스 공동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건 뭐냐? 혼자만 공감하는 게 아니고 공유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감동 공유까지 갈 수 있게. 그래서 QR 코드에 자 재밌는 지금 뭘 보여줍니다. 감동을 느껴보세요. QR 코드 옆에 그런 글자가 있는 거죠. 그냥 간식 쫙 하잖아요. 도대체 뭐길래 그럴까? 읽어봤더니만 자 재밌으면 공유도 하세요. 마지막에 딱 나오는 거죠. 또 누르면 페이스북에 공유가 돼요. 유튜브에 공유가 돼요. 그렇게 그다음에 지금 뭐 고제형 빵집 많이 예를 드는데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아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랑 다 해당되는 걸 하고 계신 거죠, 그죠? 이렇게 공부를 배워서 한다라기보다 몸으로 이제 실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결국은 지금 SNS의 정신에서 오는 것도 있죠. 그래서 SNS 정신이 중요하긴 한데 SNS 정신 4가지 이야기하실 분 계신가요? SNS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발점. SNS의 4가지 마인드. 오픈. 네. 그 다음에 뭐죠? 공유, 네. 공유. 또 뭐가 있을까요? 협업, 협업. 실시. 네. 협업이 이제 소통에 해당할 수 있죠. 또 하나가 뭐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구현을 하고 싶어요. 진정성. 가장 중요한. 진정성이 아닐까? 지금 창업 관계에서도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동기부여를 주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돼요. 참여 줬대. 가장 잘하시는 분이 민경택 대표님이에요. 나머지 분은 하다가 말다가 아예 안 하시고 이러는데 이게 뭘까요? 참여. 네. 박수 부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협업 뭐 다른 표현으로 많이 했는데 함께 하는 거거든요. 뭐 어떤 대상이 있어서 같이 하는 게 참여잖아요. 혼자 참여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거잖아요. 뉘앙스가. 그래서 누군가가 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같이 참여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인 건데 그걸 참여를 하려면 마인드가 오픈 마인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참여를 잘 못하시는 분이 이제 오픈 마인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마인드를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보를 오픈하는 건데 그래서 둘 다 아닌가요? 예 정보는 아니에요. 정보는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픈은 SNS 이야기하는 오픈은 마인드 자기 생각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생각한 바를 계속 이야기해서 그래서 참여를 잘하시는 분을 특징을 보면 마인드가 오픈 마인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왜 저렇게 참여를 하다가 말다가 했냐 아까 이유를 설명했죠. 뭐라 그러셨죠? 참여를 해보려고 해서 오픈 마인드가 좀 있어서 자, 참여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만 패친 1000명 이하인 사람 도와주기 내가 하면서 나도 한번 해볼래요 했단 말이에요. 참여를. 근데 하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고 또 다른 교육 내용 진행되다 보니까 저 다른 게 또 관심이 있는데 이거 한다 그랬다가 안 하고 또 다른 거 한다 그러면 나를 또 이상한 사람 그렇게 이제 해서 가만히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이것도 해보고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해보셔야 지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이제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오픈 마인드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해보니까 그거보다는 내가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보통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겸양, 이 한국 사람, 동양 사람 겸양의 미덕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뭔가 생각했다가 자기가 잘못했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미안해할까봐 이야기를 잘 안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한국 사람한테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 마인드를 이제 오픈하는 쪽으로 조금 움직이시면 이제 참여가 쉽게 할 수가 있다. 근데 저는 참여를 잘하나 안 하나 뭘 보고 확인하냐면 창업가게에 스스로 글 적는 거를 누가 어떻게 이걸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봐요. 댓글 다는 것도 뭐 참여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가지고 창업가게에 스스로 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글을 올리시는 분이 참여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연습을 나중에는 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한번 끝나는 동안에 계속 해보시면 아마 생각도 참여를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인드가 오픈한 대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온 거를 혼자만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하시면 아마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고재영 빵집 같은 분은 뭐 지금 아까 지금 소상공인이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고객으로 타겟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뭐 SNS를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오니까 반응 오는 대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런 센스가 있으니까 저런 쪽으로 가시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뭐로 가나 하여튼 서울로만 가면 되니까 이렇게 배워가지고 하셔도 되고 일단은 실행부터 하시고 막 자기가 이 일상생활에 하는 거를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한 줄 설명하고 이렇게 실행을 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사람이 관심 있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뭐 온라인 마케팅도 있고 SNS 마케팅이 있는데 지금 차별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쪽 부분을 좀 배워보시면 차별화하는 방법들을 배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주로 바이럴 마케팅 영역이죠. 그래서 블로그는 하고 계시고 주로 바이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뭐 저런 걸 하는데 기업 같은 경우는 다 해요 저렇게. 근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저기 오른쪽에서 할 만한 것들이 지금 블로그 마케팅하고는 뭐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검색 키워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 지금 특화된 제품을 한다라고 하면 할 필요는 있는데 아마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블로그 외에는 특별하게 권장할 만한 게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카펜터인데 트위터보다는 인스타그램 많이 활용하라고 하는데 젊은이 대상으로 하는 데는 인스타그램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저런 거를 채널을 활용을 해서 지금 아까 지금 감동이 있는 전단지, 감동이 있는 동영상 안 그러면 일상에 진정성이 있는 사진 올리고 한 줄 한 줄 코멘트 담는 거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차별화를 하는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거 지금 내가 매일매일 컨텐츠를 얻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오늘 배운 유튜브 남이 만들어놓은 걸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하거나 재미있어 할 만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공유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컨텐츠를 공유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자기하고 비슷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컨테스트를 통해서 뭐 상품 주기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전 이제 홍보 마케팅을 하려고 그러면 남들 따라하면 안 된다. 지금 아까 뭐 호프집 같은 경우 워낙 그 차별화성이 특별하니까 뭐 지금도 유형이 살아있다라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하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남들이 한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차별화는 자기 혼자 사는 거를 살려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큰 수익 창출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수반 이후로 그러는데 썼어? 이상 제가 일단 소개는 드렸어요. 알았어. 질문 있으세요? 지금 몇 시야? 지금 그럼 지금 하여튼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10분 쉬었다가 그러면은 이런 거를 이제 실제로 해보려고 그러면 크게 세 꼭지가 있는데 강의, 컨설팅, 그 다음에 지금 실제적으로 그 소상공인을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선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참여할 내용이 있으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일단 오늘은 소상공인 됐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으면 뭐 휴식할까요? 네. 10분 쉬었다 그럼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